제 나이가 벌써 60대 후반이 되었네요. 이름은 은영.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저는 이 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답니다. 자식들은 다들 제 앞가림하게 바빴고 가끔 전화나 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들 역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니 이해는 했죠. 그래도 밤이 되면 찾아오는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낮에는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지만 해가 지고 온 세상이 고요해지면 외로움이 발톱을 세우고 제 마음을 긁어댔으니까요. 제 일상은 그저 무료함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아침을 먹고 TV를 보거나 마트에 다녀오는 게 전부였죠. 친구들과 가끔 만나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돌아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허탈감에 익숙해져 버렸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설렘은 마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두근거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늦은 밤 적막한 거실에 앉아 홀로 와인 잔을 기울이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자 작은 위로였어요. 붉은 와인이 잔 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며 지난 추억들을 되새기곤 했죠. 때로는 아련한 옛사랑을 떠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추억은 이미 과거의 것이었기에 와인처럼 달콤 쌉쌀한 여운만을 남길 뿐이었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와인잔을 비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파트 단지에는 드문드문 불빛만이 빛나고 있었죠. 이렇게 하루하루 늙어가는 건가 하는 쓸쓸한 생각에 젖어들 무렵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 밖을 확인하던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낯선 남자의 실루엣, 그리고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젊고 활기찬 기운 때문이었죠. 딩동.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답니다. 문 밖에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시원한 눈매를 가진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제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옆집으로 이사 온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그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제 마음을 흔드는 듯했어요. 저는 그만 넋을 잃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정신을 차렸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그의 이름이 지훈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묘한 설렘이랄까요. 그의 눈빛은 다정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야릇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60대 후반의 할머니일 뿐인데 그의 시선은 마치 저를 젊은 여자 대하듯 알 수 없는 흥미를 담고 있는 듯했죠. 그 눈빛에 제 심장은 잊고 지냈던 두근거림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한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사하다 보니 실수로 전선 하나가 끊어졌는데 혹시 공구 있으실까요? 죄송하지만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는 난처한 듯 웃었지만 그의 웃음은 제게 묘한 긴장감을 선사했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얼떨떨한 채로 집 안으로 들어서라고 했어요. 거실로 들어선 지우는 제 주변을 자연스럽게 둘러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제가 내려놓았던 와인잔에 잠시 머물렀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답니다. 혼자 와인을 마시는 늙은 여자라 어떻게 보일지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싱긋 웃을 뿐이었어요. 그의 시선은 다시 제게로 돌아왔고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묘한 야릇함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공구 상자를 찾기 위해 방으로 들어섰어요. 뒤돌아선 제 등 뒤로 지훈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헝클어진 머리에 편안한 차림의 늙은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저 젊은 남자 앞에 서 있었다니 하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이 고개를 드는 듯했어요. 지훈의 등장은 제 고요했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이 아닌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온 듯했답니다. 공구 상자를 들고 거실로 돌아오자 지훈은 제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제게 시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할머니, 죄송하지만 찾으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하고 물었죠.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묘한 야릇함을 품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제가 내려놓았던 와인잔에
시선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그 시선이 제 얼굴로 옮겨와 한참 동안 머물렀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찾아볼게요. 저는 괜스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공구 상자를 뒤적거렸어요. 낡은 상자 속에서 펜치와 니퍼를 꺼내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죠. 그의 몸에서는 은은한 비누 향이 났는데 그 향기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간지럽히는 듯 했어요. 지우는 능숙하게 공구를 받아들며 제가 가서 빨리 고쳐드릴게요. 불편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그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의 넓은 등과 다부진 어깨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60대 후반의 제가 젊은 남자의 뒷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본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웠죠.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일까? 잊고 지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두근거림이 심장 저 밑바닥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듯 했어요. 지우이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그는 다시 제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혹시 혼자 와인 마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늦은 밤에 가끔 그러는데.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야릇함을 띠고 있었고 그 시선은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답니다. 순간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들고 있던 와인 잔이 후끈거리는 것 같았죠. 그냥 가끔이요. 지훈 씨는 젊은 사람이 왜 그런 걸 마셔요? 저도 모르게 엉뚱한 대답을 해버렸어요. 지훈은 제 질문에 다시 한번 빙긋 웃더니 글쎄요. 어쩌면 외로워서 마시는 걸 수도 있죠. 할머니도 그러신가요? 하고 되물었답니다. 그의 질문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정확히 꿰뚫는 듯 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현관문을 닫고 옆집으로 돌아갔죠. 고요해진 아파트 복도, 저는 현관에 선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지우이 남긴 마지막 질문, 그리고 그의 야릇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60평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 앞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어쩌면 다시는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설렘과 두근거림이 제 심장 가득히 차오르는 밤이었죠. 제 고독했던 황혼의 밤에 젊은 옆집 남자의 등장은 잊고 지냈던 욕망의 스위치를 켜는 듯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어젯밤 지울이 남긴 마지막 질문, 그리고 그의 야릇한 눈빛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혼자 와인 마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늦은 밤에 가끔 그러는데 외로워서 마시는 걸 수도 있죠. 할머니도 그러신가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제 심장은 다시금 쿵 하고 울렸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와인을 마시며 지훈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죠. 괜스레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왜 이 젊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스스로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했죠. 그러던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지훈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는 제게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아, 지훈 씨,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제 짐을 들어주겠다며 성큼성큼 제 옆으로 다가왔죠. 무거운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옆집 사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의 친절함에 저는 감사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아파트 현관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까지 걸어오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사소한 대화를 주고받았죠. 지우는 저에게 혼자 사는지, 자식들은 잘 찾아오는지 등을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외로운 일상을 이야기했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은 마치 제 마음속 외로움을 알아주는 듯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는데 지우는 제게 문득 이런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가끔 쓸쓸해요.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비슷한 점이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말은 마치 묘한 유혹처럼 들렸어요. 비슷한 점이라니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무슨 의미일까 싶었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야릇한 빛을 띠고 있었고 그 시선은 제게 잊고 지냈던 여성성을 다시금 자극하는 듯 했답니다. 지우는 제게 나중에 와인 한 잔 같이 하실래요?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설렘이 밀려왔죠. 이 나이에 젊은 남자와 와인이라니. 망설임과 함께 낯선 흥분이 제 마음을 뒤덮었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글쎄요 다음에요 하고 얼버무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의 제안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대답에 아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닫힌 현관문 뒤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훈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잊고 지냈던 제 안의 다른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제 고독했던 황혼의 일상에 지훈이라는 젊은 남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감정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지훈과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는 때로는 아들처럼 다정하게, 때로는 친구처럼 편안하게 제게 다가왔지만 그 속에는 항상 묘하게 야릇한 눈빛이 서려 있었죠. 그 눈빛은 제게 잊고 지냈던, 어쩌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을 다시금 일깨우는 듯했어요. 밤마다 홀로 와인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옆집 젊은 남자에게 설렘을 느낀다니. 내가 미친 건가? 제 안에서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보수적인 자아와 이제야 깨어나는 솔직한 욕망이 끊임없이 충돌했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 제게 남은 건 그저 할머니라는 이름뿐인 줄 알았는데 지훈은 제게 잊고 살았던 여자라는 존재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죠. 그의 미소, 그의 시선, 그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저를 흔들었어요. 젊은 시절의 연애 감정과는 분명 달랐지만 묘하게 간질거리는 설렘과 함께 낯선 두려움이 공존했답니다. 혹시라도 제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했고 저 스스로도 이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죠.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제게 반찬을 나눠준다며 찾아왔어요. 제가 손수 만든 것들이라며 건네는 반찬통을 받아들 때 그의 손이 살짝 제 손등을 스쳤답니다. 그 순간 작은 정전기처럼 찌릿한 느낌이 전해졌고 제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제 당황스러운 마음을 읽은 듯했어요.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가 요리 좀 하거든요. 지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했어요. 그의 집에서 단둘이 저녁을 먹는다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열이 올랐죠.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낯선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는 제 대답에 아쉬운 듯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제 마음을 간파하려는 듯 깊고 끈질겼어요. 닫힌 현관문 뒤에서 저는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제 안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욕망, 그리고 젊은 남자의 존재가 제 황혼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죠. 이 감정 앞에서 저는 도망칠 수도, 그렇다고 마냥 받아들일 수도 없었답니다.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깊은 밤을 지새웠어요. 지훈과의 묘한 관계 속에서 저는 갈등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가 제 삶에 가져다주는 작은 활력을 무시할 수 없었답니다. 저는 지훈의 행동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했어요. 이 젊은 남자가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했죠. 하지만 지훈은 제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듯했어요. 그저 진심으로 저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제가 감기 기운으로 골골대고 있을 때였어요. 낮에 잠깐 마주친 저의 안색이 안 좋아 보였던 모양인지 지훈이 죽을 끓여서 제 집 문을 두드렸답니다. 따뜻한 죽을 내밀며 할머니, 편찮으시다면서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얼른 나으셔야죠. 하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코끝이 찡했어요. 자식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 찾아오지 않는 저인데 옆집 젊은 남자가 이렇게까지 저를 챙겨주다니 그의 따뜻한 마음에 잊고 지냈던 온기가 제 마음을 감싸는 듯했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제 곁에 앉아 제가 편찮으셨던 지난 이야기,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지내며 겪었던 외로움에 대해 말없이 들어주었어요. 저는 그에게
제 삶의 아픔과 공허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는 그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의 깊은 눈빛은 저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듯 했어요. 저는 그에게서 어떤 판단이나 부담감도 느끼지 않았답니다. 그저 순수한 위로와 따뜻한 마음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할머니 혼자 지내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저도 가끔 정말 외로워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훈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랐어요. 젊은 그도 외로움을 느낀다니. 어쩌면 우리는 나이는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결핍을 가진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경계심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지훈은 저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저처럼 외로웠던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을 계기로 저는 용기를 내어 저의 솔직한 감정을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에게 느끼는 설렘과 두근거림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늙은이의 착각이 아님을 인정했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친밀함과 교류에 대한 갈망이었죠. 그는 제가 다시금 삶의 활력을 찾고 여성으로서의 감각을 일깨워준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외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저 저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지훈과의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지훈의 진심을 확인하고 제 감정을 인정하기로 하자 우리의 관계는 놀랍도록 빠르게 깊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그저 옆집 젊은 남자가 아니었죠. 밤이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제 집을 찾아왔고 저는 그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우리는 함께 와인을 마시며 긴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훈은 제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힘들었던 청춘, 그리고 도시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겉으로는 밝고 활기찬 청년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도 저처럼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그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건넸어요. 저 역시 남편과 사별한 후의 고독함, 자식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응어리들을 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시간은 제게 예상치 못한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슬픔에 잠겨 침묵하기도 했죠.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지훈은 저를 할머니가 아닌 한 명의 여성이자 인간으로 대해 주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묘한 야릇함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야릇함이 불쾌하거나 당혹스럽기보다는 저의 잊혀진 여성성을 존중해 주는 듯한 따뜻함으로 느껴졌어요. 그는 제게 새로운 경험들을 선물해 주었어요. 젊은이들이 즐겨 듣는 음악을 들려주거나 스마트폰으로 최신 영화를 함께 보기도 했죠.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어설픈 춤을 추기도 해서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그의 존재는 제 굳어있던 일상에 은밀하고도 달콤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답니다. 잊고 살았던 웃음소리가 제 입에서 터져 나왔고 제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도현 씨와의 관계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이었어요. 자식들은 물론이고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친밀감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밤이 되면 그의 방문을 기다리는 설렘,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 이 모든 것이 저희 황혼기를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답니다. 와인잔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나이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듯했어요. 지훈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행복감과 함께 또 다른 고민이 찾아왔어요. 바로 사회적 시선이었죠. 제가 젊은 남자와 이렇게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만약 자식들이나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할머니가 젊은 남자와 어울린다니 혹시나 돈을 뜯기려는 건 아닐까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이나 걱정 섞인 비난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사회적인 역할이나 체면에 갇혀 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역시 젊은 시절부터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시댁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기에 저 자신의 행복보다는
주변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쓰곤 했었죠. 그런데 지훈과의 관계는 그런 틀을 깨는 것이었기에 익숙하지 않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훈과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그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제가 할머니가 아닌 그저 은영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로서 존재했으니까요. 그는 저를 판단하지 않았고 제 나이로 인해 저를 가두려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저의 감정을 존중하고 저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의 존재는 제게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과 여성성을 되찾아 주었답니다. 어느 날 지훈과 와인을 마시던 중 제가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지훈 씨,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알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괜히 지훈 씨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돼. 제 말에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면 되는 거죠. 저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관계를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의 확고한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답니다. 맞아요. 남의 시선에 갇혀 제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지훈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삶의 활력과 행복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더 이상 사회적 편견이나 주변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저 자신의 감정과 행복을 우선하기로 결심했어요. 지훈과의 관계는 제가 스스로를 긍정하고 제 삶의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답니다. 나이 들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체념을 넘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는 제게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선물해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지훈과의 관계를 통해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았어요. 더 이상 외로움과 고독에 갇혀 있지 않았고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편견도 두렵지 않았답니다. 제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은영이라는 여성이 깨어나 활짝 피어나는 듯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그동안 무미건조했던 일상은 지훈 덕분에 활력으로 가득 찼죠. 그는 저에게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알려주었어요. 함께 동네 산책을 하며 이름 모를 꽃들을 구경하거나 따뜻한 햇볕 아래서 조용히 책을 읽기도 했답니다. 때로는 젊은이들처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어요. 그의 존재는 제 황혼기를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자식들도 이런 저의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처음에는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고 궁금해하더니 나중에는 엄마가 행복해 보이셔서 좋아요. 저희도 마음이 놓이네요. 하고 말했답니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제가 혼자 외로워할까봐 늘 걱정했는데 이제는 제가 자신들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지훈은 저에게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잊고 지냈던 젊음과 열정, 그리고 여성성을 되찾아 준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그의 따뜻한 위로와 이해는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그는 제가 다시금 세상과 소통하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과의 사별이 가져다 준 공허함, 그리고 외로움에 익숙해졌던 지난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지훈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황혼기는 고독한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 되었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살고 있다고 확신해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60대 후반의 여인, 은영. 남편과의 사별 후 고독과 무료함에 갇혀 살던 제가 옆집에 이사 온 젊은 남자. 지훈과의 만남을 통해 잊고 지냈던 설렘과 여성성을 다시 발견하고 마침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이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친밀감과 위로, 그리고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답니다. 지훈과의 관계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었어요. 저는 지훈에게서 젊음의 활력과 따뜻한 위로를 얻었고 지훈은 제게서 삶의 지혜와 깊은 이해를 얻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이와 세대를 초월한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답니다. 그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넘어선 진정한 마음의 교류였어요.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훈과의 만남은 제게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선택할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지훈은 제게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늦은 밤 지훈과 함께 와인잔을 기울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붉은 와인처럼 깊고 풍요로운 제 황혼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답니다. 지훈이라는 소중한 인연과 함께 저는 매일매일이 다시 시작되는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